자, 그래서 오늘은 저기 11페이지부터 좀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하는 거하고 좀 연결돼 있거든. 너 다 들었냐? 앞부분만 들었어요. 앞부분만 들었다는 게 뭐야? 조금 반응 듣고 적당히 앞에는 들었어요. 적당히 앞엔 들었어? 자, 그래서 이제 11페이지부터 좀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할게.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이제 새로 배우는 운동량하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저번 시간에 쭉 얘기는 했지, 한번.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운동,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이제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기호가 있어서, 운동량의 기호는 P라고 쓰고, 그 다음에 충격량의 기호는 I예요. 근데 이제 둘 다 그 방향성을 갖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기호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성이 있고, 충격량도 방향성이 있다. 얘들아, 방향성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응.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해? 네? 왜 이렇게 진지해?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 그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나 충격량은 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량은 공식이 물체의 질량에다가 뭘 곱하냐면 속도를 곱하는 거야. 근데 속도가 이제 오른쪽, 왼쪽 운동 방향성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성이 이제 운동량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은 어떤 물체한테 가해지는 충격력이란 힘에다가 그 힘이 얼마만큼 작용했냐. 그 시간을 곱하는 값인데 힘이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은 이제 힘의 방향을 뭐 하냐면 따라다닌다. 이렇게. 그렇죠. 방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얘네들의 단위가 있어요. 단위.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이제 질량에다가 빠르게 곱하니까 질량의 단위 보통 우리가 킬로그램을 항상 쓰고 그 다음에 빠르게 단위 이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량의 뭐는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고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을 곱하니까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시간의 단위 뭘 쓴다? 초를 쓴다. 근데 뉴턴은 사람 모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 뉴턴이라는 힘은 F는 MA다. 우리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원래 F가의 단위가 뉴턴이라는 건 M과 A의 단위를 줄여서 뉴턴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의 단위는 뭐가 되고 킬로그램이 되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뭐야?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 세크랑 요 세크를 곱하면 쟤랑 단위가 뭐야? 똑같아져.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 기본적으로 단위가 서로 뭐 하냐면 단위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가 물리에서 같이 나온다는 건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서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저 서로 전환된다라는 거 의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식을 하나 써줬단 말이야. 그래서 정원아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가 뭐야? 등가속도 운동식 첫 번째. 그거 봤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까지 잘 봤는데. 그거까지. 그거는 저번에 배운 거잖아.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요. 당황하지 말고. 9.8.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첫 번째 공식은 내가 어떤 물체의 나중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그 물체의 처음의 속도에다가 가속도 시간을 해준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 근데 이제 저번에 니네 시험 한번 봤잖아. 근데 의외적으로 내가 이렇게 채점해 봤는데 의외로 되게 잘 봤어. 생각보다. 그래서 막 엄마들한테 전화해서 공부 더럽게 안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채점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맞던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식이 있을 때 이 전체 식에다가 양변에 다 m을 곱해서 여기도 m을 곱하고 여기도 m을 곱하고
여기도 이렇게 m을 곱하면 새로운 식이 하나 생겨요. 알았죠? 그럼 이제 요게 요 뒤에 있는 거 하면 더하기 ma의 뭐기 때문에 t이기 때문에 ma는 곧 뭐야? f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좀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게 결국 뜻이 뭐냐면 어떤 물체에 처음에 뭐가 있으면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을 때 그 물체한테 뭘 주면 충격량을 주면 그 물체에 나중에 운동량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면 운동량이 요거 빼면 뭐야? 운동량의 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뭐가 되냐면 충격량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물체한테 뭘 주면 어떤 물체한테 충격량을 주면 그 충격량을 받은 물체는 운동량이 곧 뭐한다? 운동량이 그만큼 변화된다. 이게 이제 서로 간의 관계예요.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일과 에너지. 그잖아. 일과 에너지가 서로 단위가 똑같잖아. 둘 다 줄이잖아. 그래서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하면 그 물체에 뭐가 생겨?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 뭐 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어는 이제 오늘 뭐 설명을 쭉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예로 푸는 거예요. 알았지? 요 식이 그냥 틀이야. 문제 푸는 틀이어서 나중에 내가 운동량을 구하고 싶으면 물체 뭐에다가 처음에 운동량에다 뭐 해주면 된다? 충격량을 계산해주면 구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긴 했는데 한 번만 좀 다시 해보면 거기 제일 밑에 포유 기전풀 3개가 있잖아. 그래서 1번에 운동량이 20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40의 충격량을 줬대잖아. 그러면 첫 번째 1번이 처음에 운동량이 20인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에 운동하는 방향으로 40을 줬대. 그러면 얘하고 얘가 방향이 똑같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더하시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몇이 된다? 60이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량이 처음에 10이었는데 운동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10을 줬어. 이러면 반대니까 빼주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운동량이 몇이 된다? 0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여기 그림을 그려서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그림은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그림에 처음에 여기 물체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체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A란 물체가 처음에 질량이 1kg에 3m/s로 가고 있었어. 그리고 B라는 물체는 뭐 하냐면 질량이 2kg인데 정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얘네 두 물체가 뭐 하겠어? 부딪히겠지.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 어떤 T라는 시간이 흘러서 얘가 얘한테 굴러와서 이렇게 딱 뭐 하는 거야? 딱 부딪혀. 그럼 우리가 그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1kg의 물체가 2kg의 물체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 그럼 얘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얘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얘는 얘한테 어느 쪽으로 힘을 준다? 왼쪽으로. 작용반작이니까. 그럼 얘가 얘한테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힘을 주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뭐 예를 들면 0.001초만큼이라도 접촉해 있으면 이 두 물체가 접촉하는 뭐가 있겠어? 시간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힘을 가한다는 표현보다는 지금부터 봤을 때는 이 물체가 이 물체한테 F 곱하기 T만큼 뭘 가하는 거야? 충격량을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 물체가 이 물체한테 FT만큼 충격량을 주면 다시 이 물체도 이 물체한테 뭐야? 마이너스 FT만큼의 또 뭘 준다? 충격량을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뭐 하고 나면 부딪히고 나면 얘는 멈춰 있는데
힘을 줬으니까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거기서 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가 얼마로 가는지를 뭐 해야 돼? 구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얘는 움직이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건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 거야? 질량이 1kg짜리인데 얘는 이쪽으로 얼마로 가냐 하면 1m/s로 가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얘가 A고 얘가 뭐니까 B란 말이야. 그럼 요걸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제 A란 물체 기준으로 칙을 세우면 처음에 운동량이 몇이야? 3이잖아. 그죠?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3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운동량은 질량에다 빠르게 곱하니까 1인데 어느 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원래 3인데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건 몇을 뺀 거야?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의 4니까 이 두 물체가 서로 뭐 할 때? 부딪힐 때 요 물체가 요 물체한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4만큼의 충격량을 줬다라는 뜻이야, 저기.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지. 그러면 다시 이제 누구 입장에서 보냐면 B 입장에서 보면 B는 처음에 뭐 하고 있었으니까?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이고 이게 4잖아, 요게 4잖아. 그럼 요것도 몇이야? 이게 서로 같은 거니까 요게 4면 요것도 4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얘는 플러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4면 얘는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B는 나중에 운동량이 몇이 돼야 돼? 4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운동량이 4가 나와야 돼. 그럼 나중에 운동량이 4가 나오는데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빠르게 곱하는데 여기 질량이 몇이니까? 2잖아, 2. 그죠? 그럼 2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로 간다? 얘는 2m/s로 간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그냥 해보는 건데 야, 너네 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한 번 다 했냐? 너는 했고 방학 때 했어. 네. 물리 화학 다 했다고 중3 거. 너네 했냐고, 너 정원이. 저는 안 했어요. 응.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네. 너는 시험범이었어? 너는 시험범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시험범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시험범이었어? 응? 역학적 에너지가 응. 뭘 말하는 건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거. 네, 했어요. 응. 그게 이제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모든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게 항상 뭐야? 같잖아. 얘가 그게 또 되거든? 얘가 왜 그게 되냐면 지금 식을 잘 봐봐. 이 식을 잘 보면 이게 A에 관한 식이고 이게 B에 관한 식이잖아. 이걸 더하잖아. 그럼 더하면 어차피 얘는 똑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뭐야? 사라지지. 그지? 똑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하면 사라지잖아. 그럼 이게 이제 결국 무슨 뜻이 되냐면 자, 봐봐. 얘네 충돌하기 전에 처음에 운동량 더하면 몇이야? 더해보라고. 몇이야? 3이지. 그지? 그럼 나중에도 몇이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어차피 서로 간에 주고받는 충격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거든,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처음에 3이면 나중에도 몇이 나와야 돼? 무조건 3이 나와야 돼. 그럼 처음에 여기가 3이잖아. 그지? 그럼 얘도 몇이 나와야 되니까. 3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몇이어야 돼?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식이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이렇게 불러요. 운동량 보존.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충돌이 일어나기 전과 충돌이 일어난 후에 운동량은 항상 뭐 한다? 보존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저쪽 토요일반 할 때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원래 이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 운동량, 충격량은 고등학교 1학년 통과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물리 1에도 뭐 하느냐면 나오는데 원래 운동량, 충격량이 킬러 파트가 아니거든. 이게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수능이 개정되면서 보통 개정이 되면 원래 킬러 파트에 있던 게 사라지면 다른 부분이 킬러가 되는데 요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운동량, 충격량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킬러로 바뀌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과학에서 킬러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생기면 다 킬러거든. 그래서 특히 생명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막 38개, 막 32개, 그 중에 답되는 거 하나 찾고 막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니네들이 그냥 느낌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얘한테 와서 이렇게 뭐야 부딪히잖아. 그럼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냥 대충 때리면 몇 개가 나와? 네, 가서 부딪혀요. 그러니까 얘가 와서 부딪혔을 때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잖아. 그지? 왜냐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하니까 2 곱하기 2 하니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운동량, 충격량 파트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원래는 물리는 경우의 수 헤아리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 경우의 수를 헤아리면서 막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서 요새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 예전하고 다르게 킬러로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좀 잘 배워놔야지 2학년 가서도 좀 활용할 수가 있고, 물론 2학년 때 뭐 이과를 안 가고 문과를 가면 뭐 필요 없겠죠. 근데 뭐 이과 쪽으로 가면 어차피 물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알고 있으면 뭐 그때 가서 도움이 되지. 그리고 어차피 겨울방학 때 또 해. 겨울방학 때 1학기 정도는 통과를 다 하니까 그때 다시 또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 여기를 한 거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니네 반 수업할 때 여기를 다 촬영을 했잖아. 근데 우리가 1교시하고 2교시 했잖아. 그래서 1교시 할 때는 녹화가 다 됐거든. 너 들었을 때 소리 다 나왔지. 네. 근데 2교시 때 운동량, 충격량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왜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 이런 애 이렇게 내가 지난주에 수업 안 왔던 애 때 물어봤는데, 야, 너 다 들었니? 이러는데 어떤 애 제대로 들은, 선생님 2번째 영상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제대로 들은 거고, 야, 너 다 들었니? 둘 다 들었대. 미친놈인 거야. 불안시나 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물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요게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그래프가 나와서 그 12페이지 보면 이제 그래프가 2개가 있어요. 기역, 니은 해서. 그래서 그 밑에 공간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얘들아, 사이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에다 이제 그래프를 2개를 좀 그려봅시다. 그래서 너네들은 그냥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지금 막 과학을 안 하잖아. 근데 겨울방학 때도 안 한다고 하잖아. 그런 애들 최소한 겨울방학에도 좀 하라고 그래. 학기 시작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아시죠? 그렇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2개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요거예요.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힘.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P. 자, 이런 2개의 그래프야. 근데 물리 첫 시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물리라는, 특히 역학이라는 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라고 해서 이제 한참 설명할 때 그래프는 항상 이제 보려고 하면 X축에 대해서 뭘 보는 거야? X축에 대한 Y축 값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Y축 값에 뭘 생각해라? 변화. 이렇게 하라 했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는 시간, 힘 그래프가 아니고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라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이렇게. 알았지? 그냥 힘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 하는 거야? 힘이 변화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라서 그 물체의 운동량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물체의 운동량이 뭐 하는 걸 보는 거야? 운동량이 변하는 걸 보는 그래프다. 이렇게. 그렇죠?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이건 뜻이 뭐냐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계속 뭐하다? 일정해요. 이런 뜻이지. 그럼 무슨 운동해? 그렇지. 제발 등속만 안 하면 돼. 알았지? 그 개념만 버리면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어떤 물체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얘는 뭐 하냐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가는 거야. 알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면 그래프에서는 어떤 y축 값의 변화나 뭐 기울기나 면적 이런 것들이 보통 뜻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 넓이를 우리가 구한다고 쳐 이렇게. 지금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에 이 넓이를 구해. 그럼 이 넓이를 구한다는 건 뭐에다 뭘 곱하는 거야? F에다가 뭘 곱하니까? T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시간 동안에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을 곱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뭐가 된다? 충격량이 돼. 그래서 시간 무슨 그래프가 나오면 시간 힘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에 뭘 구했을 때 그래프의 넓이를 우리가 보통 뭐 하면 계산하면 그게 힘과 시간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결론은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자, 충격량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때 한 것처럼 자 이런 걸 해볼게. 이런 거. 이걸 그리면 이건 뜻이 뭐야?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였다가 커졌다가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현실 세계에서의 충격은 다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면 저기서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그 야구공을 배트로 이렇게 뭐야? 후려치면 그때 힘의 변화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힘의 변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을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넓이를 뭐 할 수는 없어? 구할 수는 없어. 그렇지? 이 넓이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치? 아직 적분이라는 걸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할 수는 없는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넓이는 어차피 뭘 뜻해? 넓이는 어차피 충격량을 뜻하는 거잖아. 그럼 넓이는 어차피 충격량을 뜻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네가 서로 뭐 한다 했어? 서로 전환돼서 얘네들의 의미를 보통 표현해보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충격량을 구하고 싶으면 충격량을 뭘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운동량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다. 알지? 델타 P라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내가 이 넓이를 뭐 할 수는 없어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도 뭘 통해서 운동량이 변하는 걸 만약에 뭐 하면 알잖아. 그럼 나는 이제 이 넓이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자, 요거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자, 여기에 여기 야구 배트가 하나 있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공이 하나 날라와. 자, 100g짜리 공이 하나 날라와요. 그럼 100g짜리 공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여기 이제 10m/s로 날라온다고 칩시다. 얘들아, 이 정도는 있지. 10m/s면 몇 km/h야? 이 정도 느낌이 있잖아. 36이야, 36. 그치? 36km/h로 날라오는 거야. 이렇게 날라오는 걸 내가 배트로 뭐야? 배트로 후려치면 얘가 이제 배트에 맞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뭐 하겠어? 반대편으로 100g의 물체가 뭐 한다?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근데 이제 뭐 튀어나갈 때가 뭐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분명히 이 공은 이 배트에 맞아서 뭐가 변했어? 운동량이 변했지. 그잖아. 운동량이 변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 운동량 변하는 걸 통해서 이 배트가 이 공한테 가한 뭘 알 수 있다? 충격량을 알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이 배트하고 공이 접촉한 뭘 알면? 접촉한 시간 알면 준성이 얘기처럼 모두 구할 수 있다? 힘도 구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써볼게. 이렇게.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의 운동량에다 뭐 한다? 충격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공을 잘 보면, 자,
자, 공의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야? 네? 공의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야? 저기 정상이지? 왜? 단위는 항상 킬로그램을 써야 되니까.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1.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배트가 공한테 가하는 충격량이 몇이 된다?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야, 3.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의 넓이를 뭐 하는 거야? 구할 수는 없잖아. 적분해야 되니까. 하지만 뭘 구하면? 운동량이 변하는 걸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충격량이 계산이 돼. 저 면적이 얼마인지 구해지는 거지. 거기다 추가로 이 배트가 이 공하고 뭐 하는 거야? 부딪히는데 0.01초 동안 부딪혔다고 쳐봐. 이런 건 다중섬광 사진으로 찍어낼 수 있거든. 그죠? 그럼 0.01초간 부딪혔다라고 치면 이 배트가 공한테 준 힘이 얼마라고 계산이 되는 거야? 아니, 이 값이 3인데 요 시간이 0.01초란 말이야. 그럼 F가 얼마냐고? 3만. 응? 왜 이렇게 산수를 못하지? 300. 그리고 300. 그잖아. 300에다 0.0을 곱하면 3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게 계산이 되는 거지. 아, 배트가 공한테 가한 힘이 300N만큼의 힘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거야, 운동량, 충격량.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충격량인 경우에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넓이가 나오면 그 넓이로 충격량을 뭐 하는 거야? 구하는데 막 이상한 넓이를 통해서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 그런 경우는 충격량 어차피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을 통해서 뭘 구한다? 아,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 그래프에선 그래프의 면적, 넓이가 충격량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어요? 아, 그리고 되게 졸릴 것 같으니까 이거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남자애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진짜 싫어하거든. 초등학교 남자애들 진짜 싫어해. 아니 그냥 이거 가리키는 걸 떠나서 그냥 초등학교 남자애들 싫어해.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결혼하고도 와이프 임신했을 때도 제발 아들만 낳지 말자고 내가 엄청 기도했거든. 그래서 다행히 선생님 딸밖에 없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니는 헬스장이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같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탈의실을 같이 쓰거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헬스를 가려고 그 헬스장 입구에다 이렇게 신발 내가 이렇게 벗어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샤워실 가서 씻고 다시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데 약간 신발이 느낌이 졸라 이상한 거야.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벗어봤더니 그 수영장에 초등학생들 수영하러 올 거 아니야. 그 새끼들이 하리보 있잖아, 하리보를 먹다가 내 신발에 다 뱉은 거야. 그 신발 안에 하리보가 다 들어간 거야. 그냥 넣었으면 안 끈적았는데 입에 이게 막 이렇게 했다가 이 신발에 막 쑤셔는 거지. 그 신발을 이렇게 신었더니 이제 양말하고 깔창하고 다 붙은 거지. 그래서 다 버렸어. 너네도 그러고 노니? 아, 진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시간 뭐냐 하면, 자, 시간 운동량 변화 그래프예요. 그럼 얘하고 이제 같은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해서, 자, 요렇게 먼저 해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한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얘는 시간이 흘러도 어떤 물체의 운동량이 계속 뭐야? 일정한 거잖아. 그럼 운동량이라는 거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뭘 곱하는데? 빠르기를 곱하는 건데, 시간이 흘러도 운동량이 계속 일정하다. 그럼 무슨 운동 하는 거야? 등소.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뭐 하냐면 등소 운동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요 그래프에다가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한다고 쳐. 그럼 얘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요 그래프하고는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조금씩 뭐 하고 있어? 커지고 있어. 그럼 어쨌든 얘는 무조건 뭐 한다는 뜻이야? 빨라진다는 뜻이야. 그럼 빨라진다는 건데 빨라질 때
가속도가 일정한지 아니면 그냥 가속도 운동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빨간색 그래프가 나왔을 때 요 빨간색 그래프에 기울기를 계산해 봐요. 기울기. 알았지? 그럼 기울기 계산하면 기울기라는 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잖아. 그럼 X축이 변하는 값은 결국 시각이 변하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시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Y축 변화량이 뭐야? Y축 변화량. Y축은 운동량이 뭐 하는 거야?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알겠어요? X축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Y축은 시각이 변하니까 그게 곧 시간이고 Y축 값은 운동량이 변하는 건데 운동량 변하는 건 뭐랑 똑같다? 충격량. 그렇잖아. 운동량 변하는 거는 충격량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 다시 쓰면 이게 T분의 운동량이 변하는 거는 충격량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지워지니까? 시간이 지워주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다? 힘이에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0이니까 등속이야. 힘을 안 받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일정한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니까? 힘이 일정하니까 요거는 등가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프 해석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에 무엇이 변하는 거야? 운동량이 변하는 뭐가 나오면?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그 그래프의 뭘 통해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힘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그래프에서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는 충격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값의 변화라는 건 이제 운동량의 변화니까 우리는 Y축 값의 변화를 통해서 또 충격량도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여기 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첫 시간 할 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가 2단원과 4단원의 물리가 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딱 하면 2단원에 있는 물리는 끝난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4단원의 물리가 있는데 4단원의 물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물리랑 완전 다른 전기 파트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리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화학을 새로 나갈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화학을 나가서 뭐 이온 결합, 뭐 공유 결합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가면 이제 제목은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 아까 설명했던 그거를 가지고 뭐 하냐면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여기서부터는 활용해요. 활용. 식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식은 그냥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운동량은 뭐에다가? 처음에 운동량에다 뭐 한다? 자, 충격량 한다. 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활용해야 될 게 이제 우리 책에 써 있는 기억이거든. 기억에서 뭐냐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크게 해주는 거야. 알았죠?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크게 한다. 그럼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크게 한다라는 거는 요 식에 의해서 상황을 이런 걸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골프 공이 하나 있고 골프채가 있어. 그럼 골프공이 정지해 있는 거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치는 거잖아. 그럼 골프공의 처음의 운동량은 몇이다? 0이야. 그러면 골프공의 처음의 운동량이 0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을 때 내가 이 골프공한테 뭘 가하는 거야? 충격량을 줘서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운동량을 뭐 하게 한다? 크게 한다 이런 거지. 그럼 결국 골프공의 나중에 운동량을 크게 하면 뭐 하게 되는 거야? 더 멀리 날아가는 거야. 나중에 운동량이 커지면. 그러면 결국은 내가 요 식에 의해서
어떤 물체의 운동량, 그러니까 조건은 어떤 정지에 있다고 쳤을 때 정지에 있는 물체의 운동량을 뭐하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고 싶으면 뭘 크게 하면 돼? 뭘 크게 하면 된다? 그 물체한테 가해지는 충격량을 뭐 하면 된다? 충격량을 크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운동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 야구선수도 그렇고 골프선수도 그렇고 훈련이라는 걸 하잖아. 훈련하는 거의 주 목적은 뭐야? 경기할 때 경기력이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뭐 골프 연습을 했어?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나의 힘이 지난 시간에 비해서 10,000배 정도씩 뭐야? 커질 수는 없어. 그치? 힘이 급격하게 뭐 하진 않아? 늘진 않아. 그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난 웨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힘이 뭐야? 기하급수적으로 막 쫙 뭐 하진 않는다? 증가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보면 요 F는 거의 뭐하다? 요 F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일정한 이 F를 늘리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보통 봤을 때 이게 커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요 F가 뭐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뭘 하면 그 힘을 주는 뭘 길게 하는 거야? 그치? 그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운동량을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해주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골프나 야구할 때 스윙을 되게 오랫동안 하는 게 최대한 공하고 뭐 하는 거야? 최대한 공하고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은 일정하지만 그 힘을 가하는 시간을 뭐 하게 한다? 크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물체의 뭐가 커지게 할 수 있다? 운동량이 커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활용은 어떤 물체에 내가 운동량을 크게 하려고 하면 그 물체한테 주는 힘을 크게 하던가 아니면 그 힘의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 치면 최대한 그 힘을 주는 시간을 뭐 한다? 시간을 길게 해줘야지 운동량이 커져서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런 방법이 있어요.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책에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요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같은 높이의 달걀이 이제 질량 똑같은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뭐 하냐면 자, 자유낙하에서 떨어진다고 쳐봐. 그럼 자유낙하에서 떨어지는데 그럼 요 바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단한 바닥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방석을 깔아놔서 말랑말랑한 바닥이었다고 치면 보통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질 때 얘는 뭐하고? 깨지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아주 말랑말랑한 방석에 떨어질 때 얘는 뭐한다? 깨지지 않는다고 쳤을 때 쟤네 둘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그냥 그 전에 배웠던 거 좀 연습해 보는 거야. 만약에 요 달걀이 둘 다 질량이 1이고 자, 질량이 1kg이었다 쳐봐. 그렇죠? 너무 무겁나? 비싼 달걀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두 달걀이 질량이 1kg인데 1kg의 물체가 요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뭘 갖는다? 어떤 빠르기를 가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몇 미터에서 떨어지니까? 20m에서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이 바닥하고 부딪히기 직전에 얘네들의 빠르기를 우리가 뭐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빠르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랑 여러 단계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세 번째 공식을 쓰면 한 번에 나와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세 번째 공식을 쓰면 나중에 속도는 루트 2gh다. 이걸 쓰면 한 번에 나와, 답이. 그래서 한 번에 나와서 그냥 2에 중력 가속도 10에 높이 얼마기 때문에 20이면 바로 얼마다? 바로 20m/s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찮게 구하는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 집어넣어서 낙하 높이는 2분의 1의 GT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일단 20m에서 떨어지고 중력 가속도 10이면 일단 뭘 먼저 구하는 거야? 시간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구하면 시간이 2초가 나오고 다시 그걸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집어넣어서 V는 GT에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20m/s 이렇게 나와. 알지? 근데 니네 벌써 보면 이게 간단해 보여? 이게 간단해 보여? 당연히 이거지? 그러니까 많이 알면 문제를 푸는 속도는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뭐 해놔야 돼? 공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해서 외워놓으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 그리고 중학교는 그냥 시험 문제 풀면 대충 후리면 답이 나오거든? 내가 잘 못 풀어도 고등학교는 그런 문제는 없어. 물리 문제.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면 답이 안 나와. 알겠죠?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물체가 바닥에 딱 부딪히기 직전에 빠르기를 우리가 이제 딱 구하니까 좀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빠르기를 구하니까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두 물체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얘나 나중엔 결국 뭐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바닥하고 부딪히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멈추잖아. 그럼 두 물체는 나중에 운동량은 결국 몇이야? 0. 그러니까 두 물체가 똑같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고 20이고 나중에 운동량은 몇이야? 0이야. 그럼 두 물체는 무엇이 똑같은 거야?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지. 돼요? 그잖아.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아.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뭐가 같은 거야? 충격량이 같은 거야. 알았어요? 그럼 충격량이 같은데 하나는 뭐하고? 하나는 단단한 바닥에 부딪혀서 깨지고 또 하나는 안 깨지는 거잖아. 이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방석이 흡수했어요. 방석이 뭘 흡수했어? 아니 단단하거나 방석에 떨어지거나 충격량은 똑같다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으니까. 무슨 사이다? 시간이 틀려. 바닥하고 접촉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그렇게 표현하면 만약에 어디에 떨어질 때? 방석에 떨어질 때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다음에 단단한 바닥에 떨어질 때는 이런 느낌. 아이, 그래프 안 같잖아. 자,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무엇은 같아야 돼? 면적은 같아야 돼.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면적은 같아야 돼. 근데 얘는 시간이 뭐하니까? 시간이 기니까 힘이 상대적으로 주는 거지. 그리고 얘는 시간이 뭐하니까?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받는 힘이 뭐한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식에 의해서 내가 충격력을 뭐하고 싶다? 충격력을 감소하고 싶다는 건 충격량이라는 건 힘에다 시간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무엇이 일정하다고 쳤을 때 충격량이 일정하다고 쳤을 때 충돌하는 무엇을 시간을 길게 하면 받는 힘이 뭐한다? 받는 힘이 줄어든다. 그래서 요 단원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이 이거였잖아. 충돌과 안전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이라는 거는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치가 첫 번째는 안전벨트고 두 번째는 뭐야? 에어백이잖아. 그지? 안전벨트가 작동하는 원리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할 수 없다? 멈출 수 없어. 관성 때문에.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건 물리적으로 해석할 때 뭐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우리 몸이 계속 가려는 걸 뭐 하는 거야? 막아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에어백이 있잖아. 그지? 차가 사고 나서 에어백이 팡 하고 터지면 차하고 나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뭐 하는 거야? 없을 때보다
길어져. 빨리, 왜냐면 에어백이 팡 터지면 나하고 차하고 빨리 접촉을 하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접촉하는 시간이 뭐하니까?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에서 내가 받는 힘이 뭐하는 거야? 받는 힘이 줄여서 결국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에어백. 차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이유는, 차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거는 뭐다? 충돌에 의한 충격력을 뭐 하는 거야? 감소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책에 니은에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 뭐라고 써 있냐면 충돌 시간을 뭐하게 한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 뜻이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비어있는 데 보이지 얘들아? 그래프에. 응? 얘들아? 그래프에 비어있는 거 보이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채워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A라 하고, 이게 이제 방석에 떨어진 B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SA, SB라고 해서 뭐가 있어? 면적이 있어, 면적. 알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얘는 SA고,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방석에 떨어진 건 S 뭐였다고 쳤을 때? B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아까 시간에 따른 힘이 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넓이가 뭐가 된다? 넓이가 충격량이잖아. 그럼 이거는 처음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과 바닥에 부딪히고 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으니까 넓이가 뭐하다?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격량이잖아. 그럼 이 넓이가 충격량이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은 서로 뭐 하냐면 같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받는 시간. 그러면 A가 받는 시간을 TA라 하고 B가 받는 시간을 TB라고 하면 B가 A에 비해서 힘을 받는 시간이 뭐야? 시간이 더 긴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받는 힘, 평균적인 받는 힘을 보면 단단한 방석인 경우가 단단한 바닥이 있는 경우가 방석에 비해서는 뭐야?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깨지고 여기는 뭐 하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량, 충격량을 활용하는 거고, 밑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가 있을 때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안전장치들은 다 이 원리를 쓰는 거야. 알았지? 접촉하는 시간,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상대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를 뭐 한다?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를 뭐 하는 거냐면 좀 활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린트 내용은 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 그리고 만약에 요번 지금 시간 좀 남고 10시까지 해서 문제 다 못 풀잖아. 그럼 나머지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근데 아마 니네 반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한다고 문제 풀면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번 문제는 무엇하고 무엇을 비교하는 거냐면 이거 질량하고 뭐다? 질량하고 무게라는 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1번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무게 단위는 뉴턴을 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무게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지구가 그물체를 잡아당기는 뭐가 된다? 중력의 크기가 곧 무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길게 쓰면 뭘 써도 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써주셔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질량의 단위 그냥 뭘 쓴다?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뭐 정의지, 정의. 그죠? 뭐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값이고. 그 다음 디귿 보시면 달에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보다 같은 물체를 지구에서 측정하면 질량이 더 크냐라는데 질량은 뭐 한다? 질량은 불변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와에 상관없다. 얘는 측정 장소에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무게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이제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긴 힘이 뭐기 때문에 무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측정한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저번에 배울 때 식이 뭐에다 뭘 곱하는 거야? m에다가 뭘 곱한다?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는 거였지. 그죠? 근데 기억나냐 얘들아? g가 값이 뭔지? 뭐 9.8에 한 10 말고 g는 원래 어떻게 나왔다? 만유인력 때문에 g는 원래 나온 게 g 곱하기 지구 반지름의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면 행성 반지름의 제곱에 뭐야? 행성의 질량을 뭐 한다? 값이 이제 그 g 중력 가속도 값이. 그러니까 이제 달에 가면 다른 지구 환경에 비해서 반지름도 다르고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질량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집값을 가지니까 무게가 뭐하다? 무게가 다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 1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자,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니은. 니은 때문에 이 문제 푸는 건데. 여기 뭐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제 워낙 잘 나온 거여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지구. 그지?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지? 네. 그죠? 그래서 지구는 이제 뭐가 있을 때? 지구에 이제 자전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극반지름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건 뭐다? 적도반지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R과 요 R 다시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어? 누가 더 커? R 다시가 더 커요. 그러니까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축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니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뺑뺑이 같은 거 타봤잖아. 어? 뺑뺑이 타고 돌면 중심에 있지 말고 바깥쪽에 갈수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을 받는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극반지름하고 적도반지름을 비교하면 적도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조금 뭐하다? 더 크기 때문에 적도지방에서의 뭐랑 가속도랑 극지방에서의 가속도를 측정하면 어디가 더 크다? 극지방의 가속도가 더 커요. 그러면 정원이가 예를 들면 물건 파는 사람인데 질량으로 물건을 팔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무게로 물건을 팔면 만약에 내가 극지방에서 샀다가 적도지방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 어? 극지방에 샀다가 적도지방으로 가면 무게가 어떻게 돼? 어? 줄어들어요. 준다고. 줄어요? 반지름이 더 커지면 중력 가속도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사서 적도지방의 무게를 팔면 조금 뭐야? 손해를 보는 거고 거꾸로 적도지방에 사서 뭐야? 극지방 가서 팔면 뭐 하는 거야? 좀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지?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회전력에 의해서 이 반지름의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 그 행성 중에 제일 빨리 도는 애가 누구야? 제일 빨리 도는 애. 어? 제일 빨리 도는 애가 토성이냐, 토성. 그래서 토성이 제일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성이 하루가 제일 짧겠지. 빨리 도니까. 그래서 토성이 여기와 여기 차이가 뭐야? 제일 크겠지. 빨리 회전하니까. 그래서 거기 니은 선지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중력은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진짜로 뭐야? 조금 작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도 한번 이제 배울 기회가 있는데 나중에 뭐 고등학교 한 2학년쯤에 배우려나? 배울 기회가 있는데 보통 중력이 크잖아. 중력이 크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거든. 그런 개념이 있어. 중력이 크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하고 지구 저쪽에 있는 인공위성이 있잖아. 그럼 인공위성하고 지구의 시간이 조금 뭐야? 달라. 그래서 그걸 보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틀리니까. 중력이 틀리잖아. 그럼 여기 약간의 시간에 뭐가 있어? 시간 오차가 있어요. 진짜로 뻥치는 게 아니고. 근데 빛보다 빨리 지구를 그러면 근데 빛보다 빨리 갈 수가 없잖아. 근데 가면 광속 불변이야.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이런 개념이 있잖아. 이게 뭐냐면 얘네 그 블랙홀이라고 들어본 적 있잖아. 블랙홀은 중력이 뭐 한 거야? 중력이 엄청 세잖아. 그러니까 중력이 엄청 세니까 만약 이게 블랙홀이 있었다고 치면 우리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뭐야?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 시간이 천천히 가다 보면 결국은 뭐 하겠어? 멈추고 더 가면 과거로 간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 두 개가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물리 1에 있으니까 물리 1 배울 때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런 개념을 배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물 2로 가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이 시공간의 어떤 휘어짐을 만들어서 뭐 시간이 천천히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배우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알았죠? 중학교 때는 안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때는 꼭 물어봐. 알았지? 그래서 두 지역에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지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반지름 차이에 의해서 뭐다? 중력 가속도가 조금씩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디귿에 인공위성과 달이 각각 주위를 돌고 있는 거는 인공위성과 달에 지구가 작용하는 뭐가 있는 거야? 중력. 다른 말로 하면 뭐 만율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해도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을 보면 그림은 나무에 달린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럼 첫 번째 기억이 사과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뭐 한다? 떨어지는 거지. 그치? 항상 어딜 놔도 지구의 중심 향해서 떨어지고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항상 지구에 어디 서 있어? 중심. 우리가 서 있는데 항상 중심이지. 그 지구를 거의 구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서 있는데 항상 중심이죠. 그 다음에 니은 사과는 지구를 가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자,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일단 지구가 사과를 뭐 하는 거야? 지구가 사과를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걸 이제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 힘이다 라고 해서 이 힘을 뭐라고 하면 이 힘을 작용이다 라고 표현하면 힘은 항상 뭐 하기 때문에? 힘은 항상 쌍경이기 때문에 이 힘이 작용이라면 무조건 무슨 힘이 있어야 돼? 반작용의 힘, 반대인 힘이 있어서 다시 누가? 이물체가 누구를? 지구를 뭐 해야 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니은 선지에 사과는 지구를 가방향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틀렸지. 왜냐면 지금 가방향은 누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방향은 그거의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사과가 지면에 떨어지면 지구는 사과를 당기지 않는다. 당겨 안 당겨? 당기는 거지. 근데 왜 가만히 있어? 땅이 있으니까. 응? 땅이 있으니까? 그런 건 없어. 지구의 힘이 더 세고 그런 건 없어. 항상 힘은 뭐야? 뭐라고? 반지름 뭐라고? 반지름이 뭐? 뭐 얘기해봐. 반지름. 더 길어서요. 무슨 반지름이 길어 갑자기? 사과의 반지름. 응? 질량의 차이가 있어서. 아니 그 사과가 지면에 떨어지면 지구는 사과를 당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이 값은 원래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만율력이란 말이야. 그럼 F는 이제 G 곱하기 R의 제곱분에 라지 M 스몰 N이 힘을 뭐하고 있어? 받는데 이 R이라는 게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고. 만약에 이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면 사과가 지구에 딱 붙으면 물체 사이의 거리가 몇이 나와? 0이 나오면 중력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 R이라는 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뭐라 했어? 두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야. R이라는 게. 그럼 두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사과가 지구 표면에 이렇게 딱 붙어도
이 두 물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이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야? 뭐 존재하는 거지. 너무 당연히. 만약 없으면 되게 신기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걸어 다녀?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사과가 지면에 떨어지면 지구는 사과를 당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2번의 답이 뭐냐고? 5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시면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같은 높이에서 공 A를 자유낙하, 그 다음에 공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는 그냥 뭐 하래? 하나는 그냥 떨어뜨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한다? 던져. 그랬죠? 그럼 얘는 그냥 뭐 하고? 자유낙하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 뭐야? 날아가는 거지. 근데 저번에 이제 했듯이 만약 내가 얘네들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던지면 얘는 자유낙하에서 얘가 요만큼 뭐야? 떨어져. 그렇지? 그럼 얘는 일로 뭐 했기 때문에? 던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서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돼. 그지? 이렇게. 대신에 뭐 하는 같아? 떨어진 높이는 똑같아. 어차피 얘는 얘하고 성질은 뭐야? 같아. 그치? 얘는 수평 방향으로 뭐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수직 방향으로는 뭐 하면서 간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그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성은 똑같은 거지. 자유낙하 하는 거랑.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던졌대. 근데 이제 공 A의 질량은 B의 몇 배냐 하면 2배래요. 그럼 얘가 질량이 2m이면 얘가 질량이 m인 거지. 그러면 당연히 질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구와 두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뭐 하겠어? 다르지. 하지만 뭐는 같다? 가속도는 똑같지. 그죠? 질량이 상관없으니까. 왜냐면 힘이 2배면 질량도 2배니까 가속도는 같은 거지. 그죠? 아직도 이게 이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공 A의 질량이 B의 2배고 공 A가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래요. 알았지? 그럼 공 A가 쭉 떨어져서 얘가 바닥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5초다. 라고 하면 결국 얘도 막 이렇게 해서 와서 결국 얘도 어디에? 얘도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이 몇 초 만에 떨어져야 돼? 무조건 5초 만에 떨어져야 돼. 어차피 얘는 그냥 자유낙하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 그럼 기억. 공 A하고 B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는 뭐야? 같아. 알았지? 그냥 둘 다 똑같이 중력 가속도를 받는 거죠. 왜냐면 질량이 크면 무게도 따라서 큰데 그 B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가속도는 같은 거고, 그 다음 니은 공 B가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5초보다 긴 게 아니고 얘도 역시 몇 초야? 그냥 5초야. 알았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 B의 수평 방향의 속도를 증가시킨대. 그럼 공 B의 수평 방향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그냥 뭐만 있는 거야? 더 멀리 가서 뭐 한다? 떨어지는 거지.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뭐야? 똑같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 있으면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수직 방향으로는 어차피 자유낙하 운동하기 때문에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무조건 뭐하다? 무조건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 공 B의 수평 방향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바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하진 않냐면 더 길어지지는 뭐 한다?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어요. 잠깐 쉴게요.